네,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기에 앞서서 컴퓨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생활에서 부지부식간에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컴퓨터를 사용하는 걸까요? 그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나도 사용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작업이란 무엇일까요? 각종 정보에 대한 단순 검색일 수도 있고, 보고서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간단한 수치 계산이나 혹은 물건을 구매하거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 음악이나 영화를 감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냉난방기의 온도를 조절하거나 스마트폰의 조작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웹 검색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표준 국어 대사전 사이트를 방문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검색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컴퓨터라 함은 전자회로를 이용한 고속의 자동 계산기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컴퓨터는 계산하다 라는 의미의 compute라는 동사에 전미사로 뭔가를 하는 도구나 사람을 뜻하는 er이 붙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컴퓨터란 계산하는 기계, 즉 전자회로를 이용한 계산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계산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문자열이나 그림, 소리, 영상, 혹은 제어 행위 등의 형태로 내주는 일종의 범용 계산기인 것입니다. 이런 범용성을 갖는 컴퓨터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 미리 제공된 명령어들의 목록인 프로그램에 따라 주어진 데이터를 각기 필요한 방식대로 처리하며 계산을 수행을 하거나 작업을 통제합니다. 이런 컴퓨터가 갖는 특징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빠르고 또 상대적으로 정확히 처리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은 상대적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가끔씩 컴퓨터가 일을 처리하면 항상 효율적이고 또 항상 틀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기도 하는데 사실 이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따금씩 먹통이 되는 스마트폰이나 PC만 보더라도 컴퓨터 시스템의 오류는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그 시스템을 조작하기 위해 우리 사람이 어떤 명령을 주었는가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컴퓨터는 그저 사람이 주어진 명령대로 일을 처리하는 단순한 기계장치에 불과하니까요. 다만 대량의 데이터에 대해 상대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인간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런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봅시다. 이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저서 시학에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며 모방과 창조의 관계를 언급하였다고 하죠. 이렇듯 우리 인간은 기존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모방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인간의 필요로 개발한 컴퓨터나 다양한 컴퓨터 관련 기술들도 많은 부분에서 인간 또 인간 사회에서 그 구조나 기본 동작 메커니즘을 본떠 개발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컴퓨터 관련 기술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컴퓨터 구성에 대한 좀 더 수월한 이해를 위해 컴퓨터를 사람에 비유해 보기도 합니다. 먼저 컴퓨터 하드웨어란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리적인 기계 장치를 가리킵니다. 실제 만질 수 있는 딱딱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하드웨어라고 부르죠. 컴퓨터 시스템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니터나 키보드, 마우스뿐만 아니라 본체 안에 들어있는 CPU나 메모리, 각종 보조기억 장치 등이 모두 하드웨어에 해당하게 될 것이에요. 인간에 있어서 하드웨어는 물질로 구성된 육체가 되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눈, 코, 입, 귀, 손, 발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뇌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오장육부 등 모든 장기 조직들을 다 아우를 것이에요. 인간은 이 신체 조직을 적절히 움직여가며 각종 행위를 할 것이죠. 다만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와 같이 여러 장기들을 빠짐없이 모아 연결해 놓았다라고 해서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그런 하나의 인간 존재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육체를 적절히 움직이게 할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컴퓨터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하드웨어 장치들을 연결했다라고 해서 컴퓨터가 바로 동작해서 사용자의 문제를 처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드웨어를 적절히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령들의 집합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소프트웨어란 프로그램 혹은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앱으로 표현되어지는 실행 파일이나 혹은 그 실행 파일이 실행되어지면서 참조되어지는 각종 데이터 파일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소프트웨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부드러운 제품이란 뜻인데 실제로 부드럽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다뤘던 하드웨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에 반대되는 단어로 구성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신체를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체가 적절히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로서 정신 혹은 영혼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육신만 있고 영혼이 없는 경우는 우리 시신이라고 부르죠. 반대로 영혼만 있고 육신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불러요? 그래요. 귀신이라고 해요. 시신도 귀신도 모두 다 적절한 하나의 인간 존재로서 다른 인간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활동할 수는 없을 거예요. 컴퓨터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장치들만 연결했다라고 해서 컴퓨터가 바로 동작해서 사용자의 문제를 처리하지는 못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하드웨어를 적절히 운영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실행되어질 수 있는 명령들의 집합을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절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또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 시 컴퓨터에게 작업을 지시할 명령어를 기술하기 위해 만들어진 명령어들의 규칙을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래머가 임의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령들의 집합을 가리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듯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관심을 받는 언어들과 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프로그래머와 인기 검색 엔진 검색어 등을 집계해 매달 인기 언어 순위를 발표하는 TOB의 통계를 참고해 봅시다. 우리가 학습할 파이썬 언어는 2010년대 중반서부터 약진하여 현재 2위와 3위 자리를 엎치락뒤치락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용되어지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인간이 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영문자를 기반으로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되어진 것은 프로그램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로 소스 코드라고 합니다. 다르게는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서 소스 파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는 실행 가능한 파일인 프로그램을 생성하게 되므로 이 모두를 넓은 의미로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 하드웨어는 단순한 기계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이 작성한 영문자로 기술된 소스 코드를 직접 해석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는 인간이 작성한 소스 코드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의 기계어 코드로 변환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변환 작업은 다소 단순한 작업에 불과해 변환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하게 되는데 그 처리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에 의해 실행 파일이라 불리는 기계어 코드로 일괄 변환해 놓고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바로 실행하는 방식과 실행할 때마다 매번 인터프리터라는 프로그램에 의해 소스 코드를 직접 해석해가는 실행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다룰 파이썬은 바로 두 번째로 언급한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집니다.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배움으로써
내가 원하는 작업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복잡한 요구사항을 갖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프로그래밍 한다라는 것에 대한 윤곽을 잡고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이어간다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프로그래밍 과정에 대한 학습을 통해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당면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컴퓨팅 사고력도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 각자 삶의 매 순간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의식의 명료화를 이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참고로 EBS에서 방영한 다음의 영상을 각자 한 번씩 살펴보기 바랍니다. 2절에서는 파이썬의 특징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구글 등의 검색 사이트를 통해 검색해보면 아주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개괄적인 주요 특징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파이썬은 1991년 귀도 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대화식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그는 좀 더 쉽고 빠르게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자 파이썬 언어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소위 인생은 짧고 그래서 당신은 파이썬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파이썬의 공식 문서는 다음의 링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자 한 번씩 방문을 해보기 바랍니다. 언어 설정을 한글로 바꿔주면 일부 페이지는 한글로 표시되어지기도 하니까 부담 없이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 문법이 쉬워 빠르게 배울 수 있는 파이썬은 C 언어나 C++ 언어 기반의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쉽게 연동할 수 있어서 그래픽 처리나 수치 연산 처리, 웹 프로그래밍과 데이터베이스 혹은 인공지능 처리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소위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파이썬은 비전공자들을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드롭박스나 혹은 구글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의 약 50% 이상이 파이썬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할 만큼 강력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 파이썬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각자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서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을 각자 살펴보기 바랍니다. 왠지 파이썬은 많은 장점만 갖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신뢰가 좀 가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파이썬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의 파이썬이지만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 특성상 하드웨어를 직접 조작하는 운영체제나 아니면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는 모듈을 직접 파이썬으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연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C 언어나 C++로 작성한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바일 프로그래밍은 시험적으로는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파이썬으로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컴퓨터의 구성과 더불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갖는 기본적인 특징과 파이썬 언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파이썬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하고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